아버지는 사랑의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 민소. 조세희 씨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지배 계급이 알 권리가 있다는 착각, 그들은 모릅니다. 조 씨 일가 보고 계시잖아요. 갑질항공, 조가항공, 대한항공의 다른 말.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요. 노동자에게 빨대 꽂아 피 빨아먹고 사는 재벌의 현실입니다. 금융자본주의의 속성이자 본질이기도 하고요. 죽으라고 일하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가맹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고 오너는 세계 최고 갑부들이나 탈 수 있다는 자동차를 수십 대씩 굴리는데 왜 나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할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아껴야죠. 차비도 아껴야죠. 배달 대행 서비스 아껴야죠. 익숙하지 않은 배달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 봅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옵니다. 미끄러져 다치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납니다.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무거운 것을 배달하다 보니 팔다리 관절인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일하느라 배달이 밀렸어요. 고객들은 계속 독촉 전화를 해댑니다. 치킨 도대체 언제 옵니까? 속 편하게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까 하지만 끊임없는 적자에 굳이 직접 배달에 나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건물 앞으로 달려들어가다 투명 유리에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민소. 오늘은 프랜차이즈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08번네님께서요 팟빵에 편의점 관련한 말씀을 올리셔서요 함께 나눠볼까 해요. 프랜차이즈 편의점. 108번네님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라디오 골뱅이 VOPCOKR RADIO 골뱅이 VOP.co.kr 성함하고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요즘 친구들은 라고 부르던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민중의 소리는 아시다시피 민중의 소리입니다. 설립 때부터 재벌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민중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언론이에요. 자화자찬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대표 진보 언론이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보다 약자를 택하고요. 그 눈높이에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재벌은 세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는 약하고요. 이건 본능적으로 철학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어떤 논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가령 이명박 때 있었던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리는 용산 참사. 모두가 철거민들의 폭력을 부각시킬 때 그들의 편에 서서 보도를 하는 점거와 폭력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왜 저들이 점거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는지 보도해야 옳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저 폭력은 나빠, 화염병, 철거민들 생떼 쓰면서 돈 달라고 요구하는 프로 시위꾼들. 네, 설령 그들이 프로 시위꾼들이라고 해도요.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죠. 뭐 그런 계급적인 관점 말입니다. 민중의 소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계급의 차이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1994년 생긴 신종 노동직종 비정규직. 생각해보니 이것도 자유당 것들 작품이에요. 김영삼 때 자유당 전신쯤 되죠? 신한국당.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너무 멀리 갔습니다.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은 노노 갈등을 부각시켜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워줘야, 아니면 그렇게 보여야 자신들의 광고주가 혹은 자신이 비판받지 않거든요. 이 가뭄의 웬 파업 보도 같은 거죠.
그래야 비정규직은 천박해. 정규직 너네도 나빠. 기득권 좀 내려놔. 이렇게 노동자와 노동자가 싸우면 개미 눈물만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자본의 이익은 더 많아지고요.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노노 갈등에 대한 보도는 잘 내지 않는 편입니다. 터무니없기도 하고요.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해요. 민중의 소리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오늘 민소 이 방송은 제 사견임을 거듭 밝히면서요. 완배영님이 설명을 더 잘해주셨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편의점 점주를 보면요. 개인 사업자 같잖아요. 사장님. 우리나라는 사장님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민소. 어제 가수 청하양 러브 유 컴백 쇼케이스를 취재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사홀이라고요. 신세계 메사홀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그게 남대문 시장에 있어요.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남대문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도 둘러봤습니다. 그 보세 매장처럼 생긴 곳을 들어갔다가요. 5분도 안 둘러보고 그냥 나왔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카메라 점포가 있었는데 필름 카메라였어요. 아, 이게 남대문도 전성기가 지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디지털 제품 관련해서는요. 예, 시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동복 여성 의류는 당분간 건재할 듯 한데요. 도매상이니까요. 뭐 거기 점포하시는 분들도 죄다 사장님들입니다. 건너편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요. 백화점도 크고 작은 점포들이 있죠. 그분들도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본사에서 물건 떼다가 파는 뭐 의류나 아웃도어 쪽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요. 편의점은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은 전부 편의점 점주가 덮었습니다. 아웃도어는 재고가 남으면 반품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도 죄다 사장님들입니다. 개인 사업자, 프랜차이즈.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은 힘이 있으니까요. 점포를 열고 소위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지금 점주들 혹은 점장들을 고용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적자가 나면 폐점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옳은 방향 아닌가 해서요. 본질적으로 허울 좋은 프랜차이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선택의 문제로 돌릴 수도 있어요. 몰랐어? 어려운 거 몰랐어? 네가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땡깡 부려? 이런 시선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굳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느냐는 거죠.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시선도 있어요.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고용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급격하게 창업시장으로 사람들이 내몰리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편의점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고 유통과 서비스를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시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바지 사장을 내세우면 유통수수료를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가맹비도 뽑아먹을 수 있죠. 심지어 삼갑김밥이나 도시락, 반품 처리 본사가 안 하고 점장이 덮었습니다. 이 부스러기들을 먹겠다는 거죠. 피 빨아먹으려고요. 직접 고용하면 또 그들을 관리해야 하니까 비용이 발생하고요. 뭐 이런 시각이라는 겁니다. 애초 상생이니 뭐니 다 허울 좋은 뱀 혓바닥이죠. 고용이 불안하니까요. 사람들이 창업시장으로 내몰립니다. 심지어 기대 수명도 늘어나요.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창업으로 다시 내몰리는 거죠. 다소 옛날 자료긴 해요.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제가 입수했는데요. 입수했다기보다 검색해서 찾아냈습니다.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했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82.6%에 달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자영업이 절대 만만한 직종이 아닙니다. 창업 절차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판도 달아주고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줍니다. 홍보도 같이 해주고요. 심지어 복잡한 인테리어까지 싹 해줘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대출금도 알아봐주고요. 빚 내서 장사하세요. 영업이익이 얼마 나면요 이렇게 대출금 갚으시고요. 저희한테 얼마 주시면 돼요. 홍보는 아시죠? 저희가 지상파로 빵빵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랑 계약하시고 사장님 되세요. 우리 서로 윈윈하는 영어로 비즈니스 파트너 되실게요.
복잡한 창업 아이템, 창업 절차를 싹 다 해결해 줍니다. 사장님은 저희만 믿고 장사하시면 돼요. 편해요. 라고 말하는 프랜차이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손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장사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사장님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인지 말입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이슈가 된 편의점 사장님들 만나고 계신데요. 저는 바지 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사장님이고 싶었지만 가맹본사의 통제, 불합리한 거래 조건, 무늬만 사장이 되어버린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안타까운 삶을 보고 계신 거죠.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해서 과도한 매장 점검을 하는 행위들, 이런 건 옳다고 볼 수 없죠. 이건 사실 본사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알바비 못 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벌금이 꽤 세요. 저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본사가 양보를 해야죠. 유통마진 떼고 가맹비 또 떼는 이런 이중수탈 착취 구조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피를 빨아먹는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대응이 너무 구식이에요. 이래서 모여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파일을 나누자고 말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하는 일입니다. 모여서 머리띠 두르고 정부야 대책을 내놔, 재벌들 좀 속 족쳐다오,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목소리들입니다. 편의점이 선례가 되면요, 재벌들 뚝 갚을 수 있어요. 언제 한번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LG가 순대도 만듭니다. 김치도 만들어서 팔아요. 재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18년 신규 브랜드 프랜차이즈입니다.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탑 30만 가져왔는데요. 리얼 야구존, 디저트 3구, 주시, 두끼, 스트라이크 존, 본주겐 비빔밥 카페, 백철판 0410, 포차어게인, 백스비어, 동경야시장 바른치킨, 이투스 24/7, 순남시래기, 눈높이, 장기스, 이자와 콩심, 토니버거, 셰프의 부대찌개, 더리티, 피자에, 노량진의 전설 미스 사이공, 미스터 힐링, 프라닥, 메가 MGC 커피, 홍춘천, 봄봄 테이크아웃, 유쾌한 연어, ICG 개성집. 네, 계속 프랜차이즈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병원도 네트워크 하잖아요. 같이 광고하고 같이 크는 구조. 자영업의 세계는 재벌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요. 계속 뭉치는 거죠. 여긴 상대적으로 갑질이 덜한 편입니다. 같이 커야 하니까요.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시너지는 나거든요. 원인을 잘 보시면 돼요. 편의점 점주들이 왜 돈을 벌지 못하는가 살펴보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재벌의 가맹점, 돈이 벌릴 리가 없죠. 재벌의 하청업체 얼마나 쥐어짜는지 아시잖아요. 얼마 전 아시아나 기내식 사례만 봐도요. 심지어 갑을 병해 사장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재벌 해체를 요구하는 거죠.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막아버려요, 재벌이. 뭐만 하면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전방위 로비에서 기술 빼앗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애플이 치약을 만들면 이상하지만 삼성이 치약을 만들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생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벌인 CJ 택배도 하잖아요. 오늘 민소.
어려운 공부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네, 97년인가요? IMF 실직한 가장들, 취업되지 않는 청년들, 창업시장으로 뛰어들게 된 배경이 됐던 프랜차이즈. 착취가 정교해지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오는 거죠. 그게 재벌의 문법이잖아요. 여기까지 어렵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보상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상은 씨 아시죠? 담다디 그분이요. 이석기 석방문화재 오셔가지고요. 지난 주말에 비밀의 화원과 새, 언젠가는 이렇게 세 곡을 선보이고 가셨어요. 안 끊고 한 방에 붙여드릴게요. 가수 이상은 씨입니다.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라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니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라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아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나라가 많이 자유로워지고 또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억압받지 않고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자신의 신념대로 살 수 있고 또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라보는 세상이란 성냥갑처럼 조그맣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허전한 마음으로 돈을 세도 내겐 아무 의미 없겠지. 날아오를 하늘이 있으니. 너는 알고 있지 구름의 수 우린 보지 않는 노을의 냄새 바다 건너 피는 꽃의 이름 옛 방랑자의 노래까지 내겐 모두 의미 있겠지. 날아오를 하늘이 있으니. 작은 날개를 쉬게 할 곳은 없어. 내려오지 마. 이 좁고 우스운 땅 위에 내려오지 마. 내 작은 날개를 쉬게 할 곳은 없어. 난리가 날개를 갖춰 거리 가운데 동그랗게 서서 사람들이라도 믿고 싶어. 조용한 눈으로 바라보며 내겐 아무 힘이 없어요. 날아오를 하늘이 멀어요. 작은 날개를 쉬게 할 곳은 없어. 가장 아름다운 하늘 속 멋진 바람을 타는 너는 눈부시게 높았고 그것만이 너다워. 가장 아름다운 하늘 속 멋진 바람을 타는 너는 눈부시게 높았고 그것만이 너다워. 좁고 우스운 땅 위에 내려오지 마. 내 작은 날개를 쉬게 할 곳은 없어. 가야 한다면 어딘가 묻히고 싶다면 우리가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가서 마음을 놓고 나무 아래서 쉬는 거야. 우리가 평화로운 곳으로 가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어렸을 때의 마음이랄까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언제나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 네, 그런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고 늘 그런 마음을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모두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로 네, 어린 시절의 마음을 한번 소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가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1, 2, 3, 4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 제가 예전에 아주 정치적인 판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라디오 방송인데요. 선곡도 하고 음악을 들려드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채팅도 하고 말입니다.
참 좋은 곡도 많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곡도 많은데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풀리질 않아서요. 유튜브 쪽은 괜찮은데 아마 이 문제는 라디오 쪽으로요. 거의 뭐 영국 미제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가사에도 지분이 각각 있거든요. 뭘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창작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오늘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요. 제가 어제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여자 복식 16강 김송희 서유원 선수. 중국의 에이스 주이링 왕만위 조에게 아쉽게 졌어요. 네, 주이링 왕만위 세계 랭킹 여자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이거 보면서 아주 그냥 대단한 경기를 펼쳤는데 말이죠. 이기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중국이 참 대단하긴 하네요. 이게 얼마나 아까웠냐면요. 1세트를 이겼고 2세트를 내주고 준결승 결승은 7전 4승제인데요. 예선은 5전 3승제로 치러집니다. 세상에 3세트를 이겨버렸어요. 2세트를 너무 쉽게 내줘서 역시 중국이 하고 실망하고 있던 차에 2대1이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가. 쭉쭉 이어지는 중국의 범실. 당황했어요, 중국이. 먼저 당모가지까지 가는 대한민국 말이죠. 와, 식당에서 막 주먹 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10대8에서 세트 스코어 2대1 10대8에서 이거 한 점을 못 꺾어서 2세트를 3세트를 네 12대10으로 내줍니다. 12대10으로 역전당해서 그 한 점 10대8에서 와. 그래도 어쩌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네, 5세트 물러설 곳도 없어요. 세트 스코어 2대2 상황. 중국이 꾸준히 2점 정도 앞서가다가요. 9대7 상황까지 왔는데 중국이 9, 대한민국이 7. 대한민국이 아니고 단일팀이 7.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9대9를 만드는 단일팀. 야,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됐어 이제 막 됐어 그랬는데요. 2세트 9대9에서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범실로 2점을 내주고 아깝게 석패. 진짜 잘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 중국을 꺾었으면 단일팀 이슈가 됐을 텐데요. 역시 좀 급조한 팀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의 집중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아마 북측의 김송희 선수가 국제 무대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요. 김송희 선수의 플레이를 중국에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요. 네. 지난번 스웨덴 세탁 때 딱 한 번 등장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작전도 좀 잘 짜고 해서 말이에요. 서유원 선수가 올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올해 32인데요. 그래도 올해 남북 단일팀으로 좀 좋은 성과를 한 번은 내줬으면 좋겠어요. 2번은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발 부탁 딱 한 번만. 91년 자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처럼 말입니다. 이거 뒷맛이 길어요. 아쉬워요. 여운도 길고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에 김경희님, 민소 참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매일 듣고 있는데 답글도 적어드린 지는 얼마 안 돼서 괜시리 죄송하고요. 가볍게 댓글 적어드리는 제 스스로를 보고 있자니 매일 원고 녹음 업로드라는 수고를 생각하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좋은 방송에 비해 조회수, 좋아요, 답글도 적어서 티나게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물으신 것 중에 오늘 민소의 쇼티는 이러저러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라고 하시고 자세한 설명란에 그 링크를 걸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쪽이니까요. 네. 또는 민소가 끝날 때쯤 링크를 걸어주시는 방식도 있지요. 감사합니다. 네. 애써 뭘 댓글 이런 거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메일 보내주셨어요. 제가 네, 요즘 애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갓바코신님, 갓바코신 선생님, 대체 이 아이디의 어원은 뭔가요? 갓바코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우리 단골손님 제이님, 네, 해리마나의 망해라 자유당 새소리와 함께 들으면 어찌나 좋은지 하셨어요. 맞다. 김경희님이 벨소리 하고 싶으시다고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망해라 자유당. 팟빵의 108번네님, 청아 아는 척 해봤더니 아들놈도 좋아하는 가수네요 하셨어요. 네, 그거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아들과 대화 가능한 아이돌 이슈는 그런 게 좋습니다. 우리 팟빵의 요거트님, 전부터 궁금했는데 엔딩곡 제목 좀 알려주세요. 팟빵에서는 쇼티를 붙여서 업로드하는 것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어제 제가 오늘 민소 이 방송에 쇼티를 넣을까 말까 여쭤봤었어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카드 형태로 뒤에 붙여달라고 하시고 팟빵은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시고 네. 제가 편집을 혼자 해서요. 네, 생각 좀 해볼게요. 좀 귀찮거든요. 네. 편집을 팟빵 따로 유튜브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가위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노동이 돼버려서 매일 하는 거라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팟빵과 유튜브 버전은 좀 달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뭐가 좋을까나 네. 만들다 보면 알게 되겠죠. 팟빵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자가 65분 팟빵이에요. 구독자가 65분 계신데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늘질 않네요. 네, 청취하고 계시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좀 팍팍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민소. 요거는 좀 입 열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10,000명, 10만 명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말씀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어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온이 추락했어요. 프로펠러가 통째로 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마리온이요, 원형이 이제 국산 헬기 수리온인데요. 수리온. 사고 형태를 보면 헬기가 이륙 직후에 메인 프로펠러 로터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수리온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이 헬기는 날아서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요. 그게 진동 때문인데 조종석 바로 밑에 진동이 발생하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리온. 현재 군과 민간에서 약 100여 대 정도가 날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프로펠러가 기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이런 사고는 좀 굉장히 드문 사고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T-50이요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데요. 이 T-50 취재하면서 수리온도 같이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개발 단계여서 말이에요. 수리온이. 그런데 이 조종석 바로 밑에 이 의자 밑에 진동이 너무 심해서 이 헬기는 날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시험 비행 직전에 이번에 마리논도요 추락한 시험 비행 직전에 기체가 심하게 떨리는 진동 현상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정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참 이게 할말하안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수리온 헬기 원형이 있어요. 슈퍼푸마라고 부르는 유럽산인데요. 그러니까 수리온의 엄마쯤 될래나요? 이 슈퍼푸마도 유럽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으로 프로펠러 이탈 현상으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요 제가 볼 땐 전부 스톱시키고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리온은 아직 날아서는 안 돼요. 이게 설마 했는데 수리온 이름 석자를 다시 들을 줄 몰랐습니다. 이게 실전에 배치됐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게요. 김경희님 메일 주셨고요. 팟빵의 요거트님, 108번뇌님, 유튜브 제이님, 라디오 골뱅이 vopco.kr로 성함과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가수 싸이가 프레스 초청을 보냈습니다. 싸이 흠뻑쇼 서머 스웨그 2018. 네. 2018년 8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42분부터 네, 금요일 오후 6시 42분부터 네.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싸이는 공연을 오래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밤새고 아마 첫 차까지 달릴 것 같은데 말이 프레스 초청이지 협박장처럼 보입니다. 네, 무서워요. 후배 보내야죠. 네, 힘들어요. 무릎 관리해야 됩니다. 참 대단한 가수들이죠. 올해는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궁금해집니다. 일설에 따르면 관객들이 싸이에게 이제 그만 제발 쉬게 해줘, 이제 집에 보내줘, 뭐 이렇게 악소리 지른다는 그런 전설의 공연이 있죠. 오늘은 프랜차이즈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완배형님 아이템인데 쫑나지 않았으려나 모르겠어요. 오늘도 견뎌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적폐청산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